아프리카 대륙 깊숙한 곳, 절망의 어둠 속에서 죽어가던 280명의 마을. 사람들 앞에서 70세 족장이 평생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15년 전 지원받은 유럽의 최신 기술도 3년 만에 쓸모 없어진 저주받은 땅. 밤마다 맹수와 독사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지옥 같은 마을에서 한 명의 한국 기술자를 향해 족장이 머리를 숙이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를 구해주시오. 그런데 이 절박한 순간 한국에서 온 기술자가 가져온 것은 고작 얇은 유리판 몇 장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웃었고 족장은 분노했습니다. 또 다른 거짓말일 거라고, 또 다른 실망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마벤베 마을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쏟아져 나온 그 빛을 본 순간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왜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절대 모르고 있던 한국이 아프리카에서 일으킨 진짜 기적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감동 3스푼에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된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이샤입니다. 국제 NGO에서 일하는 활동가죠. 지금부터 제가 아프리카 오지 마벤베 마을에서 겪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먼저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대학에서 국제개발학을 전공한 후 5년 전부터 아프리카 에너지 지원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어요.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등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20개가 넘는 마을의 희망의 불빛을 켜드렸죠. 마벤베 마을을 알게 된 건 6개월 전이었어요. 수도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이 저희 사무소를 찾아왔거든요. 그들이 전해준 마벤베 마을의 상황은 정말 심각했어요. 밤마다 뱀과 전갈에 물리는 사고가 늘어나고 있어요. 여성들은 해가 지면 화장실도 혼자 못 가요. 진료소에는 백신을 보관할 냉장고도 없고 밤에 응급 환자가 생기면 촛불과 손전 등으로 치료해야 해요. 지난달에만 밤중 뱀 물림으로 3명이 도시병원으로 이송 중 숨졌어요. 어둠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마벤베 마을은 가장 가까운 도시에서도 4시간 거리에 있는 완전한 오지였어요. 인구 280명의 작은 마을이지만 15년 전까지는 발전기로 전기를 공급받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죠. 3개월간 철저히 준비해서 드디어 마벤베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비포장 도로를 달리고 또 달려서 도착한 그곳은 말 그대로 절망의 땅이었거든요. 해가 지자 칠흑 같은 어둠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어요. 첫날 밤, 저는 무서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천막 너머 사방에서 들려오는 야생동물들의 울음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는 깊고 절망적인 어둠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족장 자바리를 만났어요. 70이 넘어 보이는 그분은 낡은 지팡이를 짚고 타들어가는 횃불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계셨죠. 족장님, 이 마을에는 전기가 없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자바리 족장은 씁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전에는 있었소. 15년 전에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큰 디젤 발전기를 가져다 줬거든. 그때는 정말 좋았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더군요. 마을 회관과 진료소에 환한 전구가 켜지고 밤에도 마을 모임을 할 수 있었대요. 냉장고에는 백신과 의약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었고 가로등이 있어서 밤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었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여성들이 좋아했다고 하더군요. 해가 진 후에도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갈 수 있었고 밤에 출산하는 산모들을 밝은 불빛 아래서 도울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꿈 같은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발전기가 자꾸 고장났거든요. 부품을 구하려면 도시까지 가야 했는데 왕복 3일이 걸리는 험한 길이었어요. 게다가 연료비가 너무 비쌌죠. 한 달에 연료비만 마을 전체가 모은 돈의 절반이 나갔소. 그래도 견뎠는데 부품이 자꾸 고장 나더라고. 자바리 족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마을 청년 콰메가 끼어들었어요. 5년 전 어느 날 발전기가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갔죠. 전기가 있었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절망감은 더 깊었어요.
한번 맛본 문명의 혜택을 잃어버린 고통이었거든요. 진료소는 냉장고 없이 운영되면서 백신 보관이 불가능해졌고 밤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 촛불에 의존해야 했어요. 밤이 되면 모든 게 멈춰요. 어디 나갈 수도 없고 무엇보다 아픈 사람이 생기면 제대로 치료할 수가 없어요. 마을 보건소 직원이 안타까워했어요.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로 밤은 더욱 길고 추워졌다고 했어요. 맹수들의 활동도 활발해져서 밤에 외출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 되어버렸죠. 특히 임신한 여성들이 밤중에 진통이 시작되면 정말 위험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품게 되었죠. 한국의 태양광 기술이라면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저는 자바리 족장과의 첫 만남 이후 며칠 동안 마을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했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마침 완벽한 해결책이 있었거든요. 사실 저희 NGO가 한국 태양광 기술에 주목하게 된 건 우연한 계기였어요. 2년 전 케냐 프로젝트에서 유럽산 태양광 시설이 1년 만에 고장나면서 큰 낭패를 봤거든요. 부품값도 비싸고 AS도 어려웠죠. 특히 유럽산 시설은 고장 나도 독일에서 부품 오기까지 몇 달씩 기다렸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보다 2배는 빠르게 부품이 도착하죠. 거기다 한국 정부에서 아프리카 에너지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의 태양광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었고요.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자바리 족장을 찾아갔어요. 족장님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셨지만 제 말만은 들어주시더군요. 족장님, 한국의 태양광 기술로 변화된 다른 아프리카 마을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켰어요. 화면에는 놀라운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케냐의 작은 마을에서 태양광 가로등이 환하게 켜진 모습, 우간다 오지 마을의 진료소에서 밤에도 수술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자바리 족장은 처음엔 고개를 돌렸어요. 또 그런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화면 속 사람들이 자신과 똑같은 아프리카인이라는 걸 보고는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아프리카 마을인가요? 네, 족장님. 케냐에 있는 마사이족 마을이에요. 2년 전까지만 해도 마벤베처럼 완전한 어둠 속에서 살았대요. 화면에서는 케냐 마을 족장이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한국의 태양광이 우리 마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제 밤에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자바리 족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어봤어요. 저 사람, 정말 족장인가요? 그렇습니다. 70년 넘게 마을을 이끌어온 분이에요. 우리 족장님과 똑같은 상황에서 살던 분이죠. 그때 콰메가 다가와서 영상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족장님, 저 사람들 우리랑 똑같이 생겼어요. 영상 속에서 케냐 족장이 말을 이어갔어요. 10년 전에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발전기를 가져다 줬지만 3년 만에 고장났습니다. 그 후 또다시 어둠 속에서 살았어요. 자바리 족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우리와 똑같구나. 하지만 한국 기술은 달랐어요. 2년이 지난 지금도 한 번도 고장나지 않았대요. 자바리 족장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그럴까요? 외지 사람들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저는 가방에서 작은 태양광 랜턴을 꺼냈어요. 낮에 충전해둔 것이었죠. 족장님, 이거 한번 보세요. 스위치를 올리자 밝은 불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몰려들었어요. 자바리 족장이 눈을 크게 뜨며 랜턴을 들여다봤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불빛이? 이 작은 패널이 낮에 태양빛을 받아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연료도 필요 없고 소음도 없죠. 정말 소리가 안 나네요. 자바리 족장이 놀라워했어요. 발전기는 귀가 아플 정도로 시끄러웠는데 콰메가 흥미진진하게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충전하면 밤새도록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제품은 10년 이상 쓸 수 있어요. 자바리 족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10년이라. 우리 발전기는 시작부터 이상했는데. 발전기와는 완전히 다른 기술이에요. 움직이는 부품이 거의 없어서 고장이 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때 마을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와서 랜턴을 만져보며 감탄했어요. 이런 신기한 물건이 있다니. 자바리 족장이 랜턴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거 정말 고장 안 날까요? 한국에서는 25년 품질 보증을 해줘요. 그만큼 자신 있다는 뜻이죠. 영상에서 우간다 마을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마을은 밤에 맹수 때문에 3명이나 목숨을 잃었다가 한국 태양광 시설이 들어온 후로는 단 한 번도 사고가 없었대요. 자바리 족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영상을 바라봤어요. 정말 맹수가 안 나타났다고요? 네, 밤에도 마을이 화나니까 맹수들이 접근하지 못한대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자바리 족장도 고민에 빠진 모습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족장님이 제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말이요. 또 그런 장비들이 들어와 고장나면 우린 더 실망하고 빚만 남소. 저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족장님, 실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족장님, 실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자바리 족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답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라요. 우선 돈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완전히 무료로 지원해줘요. 자바리 족장이 눈을 의심스럽게 좁혔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소. 분명 나중에 뭔가 요구할 거야. 아니에요. 한국은 50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의 부강한 나라가 됐죠. 그래서 이제는 자신들이 받은 도움을 되돌려주고 싶어 한대요. 카메가 놀라며 끼어들었어요. 한국이 가난한 나라였다고요? 맞아요. 1960년대 한국은 아프리카보다도 가난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죠. 자바리 족장이 깊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나라가 정말 우리를 도와준다고? 저는 태블릿에서 또 다른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직접 아프리카 마을에 와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모습이었죠. 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직접 와서 설치해주고 사용법도 가르쳐줘요. 그리고 5년간 무료로 관리해준대요. 영상 속에서 한국 기술자가 현지 청년들에게 태양광 시스템 관리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환한 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자바리 족장이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저 한국 사람들. 정말 성의가 있어 보이는군. 한국 사람들은 정말 성실해요.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때 마을 할머니가 다가와서 태양광 랜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족장님, 저 불빛만 있어도 우리 손녀가 밤에 무서워하지 않을 텐데. 자바리 족장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죠. 그런데 정말 고장 안 날까요? 우리 발전기는 비만 조금 와도 말썽을 부렸는데. 한국 태양광 패널은 아프리카 기후에 특별히 맞춰 만들어져요. 5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도 견딜 수 있고 모래바람에도 끄떡없어요. 저는 랜턴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물을 뿌려봤어요. 물이 떨어져도 불빛은 그대로였죠. 물에 젖어도 괜찮아요. 방수가 완벽하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모여들었어요. 자바리 족장도 따라 나와서 직접 확인해봤죠. 정말 신기하구나. 족장이 감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야생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들이 움츠러들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저는 재빨리 태양광 랜턴을 들고 소리가 난 곳을 비췄어요. 밝은 불빛이 어둠을 가르자 울음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보세요. 야생동물들이 불빛을 무서워해요. 자바리 족장이 눈을 크게 뜨며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효과가 있네요. 케냐 마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된 후로는 맹수 피해가 완전히 사라졌대요. 카메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족장님,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자바리 족장은 여전히 신중했어요. 그래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할 수는 없소. 마을 원로들과 상의해봐야 해. 물론이죠. 충분히 생각해보세요. 저는 며칠 더 마을에 머물 예정이니까요. 그때 마을 진료소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족장님, 어젯밤에 또 아이가 뱀에 물렸어요.
어둠 속에서 제대로 치료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자바리 족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또 그런 일이. 만약 진료소에 밝은 불빛이 있었다면 훨씬 빨리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요. 간호사가 안타까워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족장님, 일단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진료소에만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해서 효과를 확인해 보세요. 자바리 족장이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마을 사람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그렇게 하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작은 시스템이라면 한국에서 무료로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시범 사업이니까요. 콰메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족장님,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자바리 족장이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진료소에만 먼저 해보죠. 자바리 족장이 진료소 시범 설치에 동의한 후 저는 급히 한국 지원팀에 연락을 취했어요. 다행히 3주 후 유재성 팀장을 비롯한 한국 기술진이 마벤베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유재성 팀장은 40대 중반의 침착한 남성이었어요. 아프리카 곳곳에서 태양광 설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였죠. 한국 팀은 전문 통역사도 함께 대동해왔어요. 트럭에서 내린 유재성 팀장이 통역사를 통해 자바리 족장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족장님. 한국에서 온 유재성입니다. 마벤베 마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역사가 전달하자 자바리 족장도 정중히 답례했어요. 멀리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를 도와주실 건가요? 물론입니다. 저희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유재성 팀장이 가져온 장비들을 보며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했어요. 반짝이는 태양광 패널, 배터리, 각종 전선들이 트럭에 가득했죠. 이 모든 게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콰메가 눈을 빛내며 물어봤어요. 맞습니다. 이 패널들이 태양빛을 받아서 전기를 만들어내죠. 그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해뒀다가 밤에 사용하는 거예요. 자바리 족장이 패널을 만져보며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이게 우리 기후에 견딜 수 있을까요? 여기는 너무 덥고 모래바람도 심한데. 걱정하지 마세요, 족장님. 유재성 팀장이 자신있게 답했어요. 이 패널들은 중동 사막에서도 사용하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같은 곳에서 이미 10년 넘게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거든요. 중동 사막에서도요? 네, 거기는 여기보다 더 덥고 모래바람도 더 심해요. 그런데도 한 번도 고장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기후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유재성 팀장은 태블릿을 꺼내서 설치 계획을 보여줬어요. 진료소 지붕에 패널 6개를 설치하고 내부에 LED 조명 10개와 냉장고 1대를 연결할 예정입니다. 정말 냉장고까지 돌릴 수 있나요? 네, 충분합니다. 이 시스템은 24시간 내내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요. 중동에서는 이보다 훨씬 큰 시설도 돌리고 있거든요. 설치 작업이 시작되자 마을 전체가 들썩였어요. 유재성 팀장과 한국 기술자들이 지붕에 올라가 패널을 설치하는 모습을 마을 사람들이 둘러서서 구경했죠. 콰메는 한국 기술자들 옆에서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했어요. 이 선은 왜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은 플러스, 검은색은 마이너스예요. 전기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아, 그렇구나. 정말 신기해요. 작업 중에 갑자기 심한 모래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걱정했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태어냈어요. 이런 바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재성 팀장이 자바리 족장을 안심시켰어요. 중동에서는 이보다 10배 심한 모래 폭풍이 와도 패널이 멀쩡해요. 특수 코팅이 되어 있어서 모래가 달라붙지도 않거든요. 실제로 모래바람이 지나간 후에도 패널은 깨끗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감탄했죠. 하루 종일 작업한 끝에 드디어 설치가 완료됐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이 진료소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자, 이제 켜보겠습니다. 유재성 팀장이 스위치를 올렸어요. 순간 진료소 안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오, 신이시여. 정말 밝아졌어요. 자바리 족장이 진료소 안으로 들어가서 전구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어요. 정말 밝구나. 냉장고도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자 마을 사람들이 더욱 신기해했죠. 이제 백신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겠네요. 간호사가 기뻐했어요. 그날 밤 마을에서는 작은 축제가 벌어졌어요. 진료소의 밝은 불빛 아래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죠. 자바리 족장이 유재성 팀장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마을에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깐,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진료소에 전기가 켜진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은코시 족장이 급히 마벤베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비통함으로 가득했어요. 자바리, 큰일 났소. 은코시 족장이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자바리 족장이 급히 달려나왔어요. 무슨 일이요, 은코시? 우리 손자가 죽었소. 은코시 족장이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저도 상황을 파악하려고 다가갔어요. 은코시 족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젯밤에 독사에 물렸소. 그런데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자바리 족장이 친구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아이고, 은코시. 아이가 화장실 가려고 나갔다가 당했소. 캄캄한 밤이었는데 손전등도 없고. 은코시 족장이 목을 메었어요. 아이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갔지만 어둠 속에서는 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마을 간호사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독사에 물렸을 때는 뱀의 종류를 알아야 해독제를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그래서 촛불을 켜고 찾아봤지만 이미 늦었소. 은코시 족장이 주먹을 쥐었어요. 만약 불빛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뱀을 보고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자바리 족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마을에도 예전에 그런 일이 많았지. 그래서 도시 병원으로 급히 데려가려 했지만 밤길이 너무 위험했소. 은코시 족장이 계속 말했어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3시간을 헤매다가 결국 카메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정말 불빛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일인가요? 그럼 확실해. 마을 간호사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밤에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불빛이 있어야 해. 뱀들은 빛을 싫어하거든. 은코시 족장이 진료소 쪽을 바라봤어요. 대낮같이 밝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자바리, 저 불빛을 보니까 더욱 가슴이 아프오. 우리 손자도 저런 곳에서 살았다면. 자바리 족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한번 전기를 경험해본 그는 어둠이 얼마나 무서운 적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은코시, 정말 미안하오. 내가 좀 더 일찍 결단을 내렸다면. 자바리, 나는 평생 어둠과 함께 살았소. 은코시 족장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게 자연의 섭리라고 믿고 살았어. 하지만 내 손자의 목숨을 앗아간 건 자연이 아니라 무지였소. 은코시. 나는 그동안 외부의 기술을 거부했소. 전통만이 옳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전통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지는 못하더군. 마을 할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며 은코시 족장을 위로했어요. 모두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우리 마을에서도 작년에 2명이나 밤에 사고를 당했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모두 어둠 때문이었지. 유재성 팀장이 통역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은코시 족장님, 마을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은코시 족장이 즉시 대답했어요. 물론이요. 내 손자는 이미 떠났지만 다른 아이들만은 지켜야 해. 자바리 족장이 친구의 손을 잡았어요. 은코시, 이제라도 늦지 않았소. 당신 마을에도 그 빛을 가져다 주겠소. 정말 그럴 수 있나요? 은코시 족장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어봤어요. 제가 앞으로 나서서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더 많은 마을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은코시 족장님 마을에도 태양광을 설치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은코시 족장의 목소리에 희망이 싹 텄어요. 유재성 팀장도 다가와서 말했어요. 저희가 마벤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인근 마을들로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 은코시 족장님 마을이 다음 순서가 될 수 있어요. 자바리 족장이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그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소. 우리 마뱀배 마을 전체에 빛을 가져다 주시오. 족장님,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어둠 속에서 꿈을 잃게 할 수는 없소. 은코씨의 손자 같은 비극이 또 일어나서는 안 돼. 자바리 족장이 무릎을 꿇고 유재성 팀장 앞에 머리를 숙였어요. 평생 누구 앞에도 무릎 꿇지 않았던 그가 처음으로 고개를 숙인 것이었어요. 제발, 제발 우리 마뱀배에 이 척박한 땅에 한국의 영원한 빛을 심어주시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무릎을 꿇었어요. 족장의 간절한 부탁에 마음이 움직인 거였죠. 우리에겐 돈도 별로 없고 드릴 수 있는 것도 없소. 하지만 이 늙은이의 간절한 마음만은 받아주시오. 유재성 팀장이 자바리 족장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족장님 일어나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까?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족장님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빛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유재성 팀장의 약속 이후 한국 정부와 민간 기업들의 긴급 지원 결정이 내려졌어요. 불과 2주 만에 대형 트럭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마뱀배 마을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와, 정말 큰 트럭들이 많이 오네요. 콰메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트럭 5대에는 반짝이는 태양광 패널 200개, 대용량 배터리 50개, 수많은 전선과 LED 가로등, 그리고 교육용 태블릿까지 가득 실려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도 15명이나 됐죠. 자바리 족장이 트럭들을 바라보며 감격해했어요. 정말 이 모든 게 우리 마을을 위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족장님. 유재성 팀장이 자신있게 답했어요. 이제 마뱀배 마을 전체가 밤에도 나처럼 밝아질 거예요. 마을 아이들이 트럭 주변으로 몰려들어 신기한 듯 구경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손을 흔들어 주었죠. 아저씨들, 정말 한국에서 왔어요? 한 아이가 물어봤어요. 그래, 너희를 도우러 멀리서 왔단다. 한국 기술자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황량했던 마을 공터가 갑자기 거대한 공사장으로 변했어요. 한국 기술자들과 마을 청년들이 함께 땀을 흘리며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콰메, 이 패널을 조심스럽게 옮겨주세요. 한국 기술자가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콰메는 마치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패널을 운반했어요. 마을 곳곳에서 망치질 소리와 드릴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지붕마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고 길마다 가로등이 세워졌죠. 마을 사람들은 신기한 듯 작업을 지켜봤어요. 작업 첫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마을 개들이 기계 소리에 놀라서 계속 짖어댔거든요. 왜 개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우나요? 한국 기술자가 당황했어요. 처음 듣는 소리라서 그래요.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자바리 족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로 이틀 후부터는 개들도 작업 소리에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한국 기술자들 주변을 맴돌며 친근함을 보였죠. 저 작은 전구가 정말 밤을 밝힐 수 있을까요? 마을 할머니가 의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LED는 기존 전구보다 10배 더 밝으면서도 전력은 절반만 쓰는 혁신적인 기술이에요. 유재성 팀장이 설명했어요. 10배나 더 밝다고요? 그럼 눈이 부시겠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눈에 편한 따뜻한 빛이에요. 작업 3일째, 회관 옆에 설치된 대형 태양광 패널 시스템이 완성됐어요. 마을의 심장부가 될 중앙발전소였죠. 이 시스템 하나로 마을 전체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유재성 팀장이 자바리 족장에게 설명했어요. 낮에 태양빛을 받아서 전기를 만들고 밤에는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쓰는 거죠. 자바리 족장이 거대한 패널들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저 판들이 정말 태양을 전기로 바꾼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아. 족장님, 이 태블릿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유재성 팀장이 화면을 보여줬어요. 지금 얼마나 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볼 수 있죠. 화면에는 숫자들이 계속 변하고 있었어요. 자바리 족장이 신기해하며 화면을 들여다봤죠. 콰메는 한국 기술자들 옆에 붙어서 열심히 배웠어요. 이 선을 왜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전기는 물처럼 흘러가거든요.
이렇게 연결해야 모든 집에 골고루 전기가 갈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물처럼 막히면 안 되는 거네요? 정확해요. 정말 똑똑하네. 콰메는 칭찬을 들으니 더욱 열심히 배웠어요. 한국 기술자들도 콰메의 열정에 감동받아서 더 자세히 가르쳐줬죠. 작업 5일째 마을 곳곳에 가로등이 설치됐어요. 주요 길목 20곳에 LED 가로등이 세워졌죠. 마을 사람들이 하나하나 만져보며 신기해했어요. 이렇게 작은 전구가 정말 밝을까요? 마을 아이가 물어봤어요. 저녁에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콰메가 자신있게 답했어요. 가로등 설치 작업 중에 재미있는 일도 있었어요. 마을 염소 한 마리가 전선에 관심을 보이며 자꾸 다가오려고 했거든요. 염소야, 위험해. 한국 기술자가 염소를 쫓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염소는 호기심이 많아서 그래요. 자바리 족장이 웃으며 염소를 끌고 갔어요. 작업 마지막 날 각 가정에 작은 태양광 홈 시스템이 설치됐어요. 집마다 지붕에 작은 패널과 실내에 LED 조명 3개씩이 연결됐죠. 이제 각 가정에서도 밤에 불을 켤 수 있어요. 유재성 팀장이 설명했어요. 마을 할머니들이 스위치를 만져보며 신기해했어요. 이 작은 걸 누르면 정말 불이 켜져요? 네, 해가 지면 직접 확인해 보세요. 드디어 모든 설치가 완료된 날 저녁 마을 전체가 광장에 모였어요. 300명이 넘는 마을 사람들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다렸죠. 자바리 족장이 떨리는 손으로 중앙 스위치 앞에 섰어요. 정말 우리 마을이 밝아질까요? 족장님, 용기를 내세요. 유재성 팀장이 격려했어요. 해가 완전히 지자 마을은 어둠에 휩싸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기대감이 있었죠. 자, 이제 켜보겠습니다. 자바리 족장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리고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순간 마벤베 마을 전체가 환하게 밝아졌어요. 마벤베 마을 전체에 전기가 공급되던 그 역사적인 밤, 온 마을은 축제의 열기로 가득 찼어요. 가로등들이 일제히 켜지고 각 집에서도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회관과 진료소는 대낮처럼 밝았죠. 와! 와!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어요. 아이들은 신나서 환한 가로등 아래를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자바리 족장도 감동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우리 마을이 정말 밝아졌구나. 자바리 족장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마을 할머니들이 집 안에서 LED 조명을 켜고 끄기를 반복하며 신기해했어요. 정말 마법 같아요. 스위치만 누르면 불이 켜져요. 진료소에서는 간호사가 냉장고를 열어보며 기뻐했어요. 이제 백신을 제대로 보관할 수 있겠어요. 아이들이 더 안전해질 거예요. 콰메는 친구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가로등 아래에서 축구를 했어요. 이제 밤에도 놀 수 있어요. 정말 신나요. 여성들은 밤에도 안심하고 우물물을 기르러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한 여성이 안도하며 말했어요. 작은 상점들도 밤늦도록 문을 열었어요. 상인들이 환한 불빛 아래에서 장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된 거죠. 장사 시간이 2배로 늘었어요. 상점 주인이 기뻐했어요. 마을 회관에서는 태양광 TV로 세상 소식을 접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텔레비전을 본 아이들이 화면을 신기해하며 바라봤죠. 저 작은 상자에서 사람들이 움직여요. 아이들이 놀라워했어요. 태양광 펌프로 깨끗한 물이 솟아나자 마을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이제 물 걱정도 없겠네요. 자바리 족장은 마을 광장에 세워진 가장 밝은 가로등 아래서 감격에 찬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어요. 형제자매들이여, 오늘 이 밤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모여들었어요. 자바리 족장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가득했죠. 이제 마벤베의 어둠은 없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선물한 이 빛은 단순한 전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맞아요. 마을 사람들이 합창하듯 외쳤어요. 이 빛은 우리 마을의 희망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유재성 팀장과 한국 기술자들이 마을 사람들의 뜨거운 박수와 감사를 받았어요.
마을 아이들이 한국 기술자들을 둘러싸고 고마워요. 를 연발했죠. 한국 아저씨들 정말 고마워요. 아이들이 순수한 미소로 말했어요. 은코시 족장도 달려와서 자바리 족장을 꽉 끌어안았어요. 자바리, 당신이 옳았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해질 거요. 은코시, 다음은 당신 마을 차례요. 한국 형제들이 약속했소. 그날 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벌어졌어요. 마을에서 갑작스럽게 산모가 진통을 시작한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어둠 속에서 촛불에 의존해야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진료소의 밝은 불빛 아래에서 안전하게 출산이 진행됐어요. 간호사도 훨씬 안심하고 도울 수 있었죠. 다행히 밝은 곳에서 출산할 수 있어서 안전했어요. 간호사가 안도했어요.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나자 마을 전체가 기뻐했어요. 자바리 족장이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 아이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니오. 우리 마을이 다시 태어난 순간을 상징하는 아이요. 자바리 족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을 빛이라는 뜻의 누르라고 지읍시다. 아이 아버지가 제안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어둠 속에서 태어날 뻔했던 아이가 환한 불빛 속에서 세상에 나온 기적 같은 순간이었거든요. 유재성 팀장이 자바리 족장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족장님, 이제 시작입니다. 이 빛이 다른 마을들에게도 퍼져나갈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어요. 그날 밤 마벤베 마을의 불빛들이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모습이 마치 희망의 등대 같았어요. 어둠을 뚫고 빛나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국의 기술이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 가져다 준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단순히 전기를 공급한 게 아니라 희망과 미래를 선물한 거였거든요. 밤하늘의 별보다 더 밝게 빛나는 마벤베 마을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제협력이구나 싶었죠. 1년이 흘렀습니다. 마벤베 마을은 아프리카 오지의 태양광 혁명 시범 마을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됐어요. 저는 그 놀라운 변화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변화는 마을의 안전이었어요. 밝은 가로등 덕분에 야간 범죄율과 맹수 피해가 현저히 감소했거든요. 여성들이 밤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됐죠. 이제 밤에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섭지 않아요. 마을 여성들이 안도했어요. 진료소의 24시간 운영으로 응급치료도 가능해졌어요. 냉장고에 백신과 의약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되면서 질병 발생률도 크게 줄었죠. 작년과 비교하면 응급 환자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특히 뱀에 물리거나 야간 사고로 다치는 환자가 거의 없어졌어요. 간호사가 보고했어요. 마을 주민들은 태양광을 활용해서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냈어요. 곡물을 빠는 일을 밤에도 할 수 있게 되면서 인근 마을까지 곡식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늘었거든요. 예전에는 해가 지면 일을 멈춰야 했는데 이제는 밤에도 곡식을 빻을 수 있어서 일거리가 많아졌어요. 마을 여성들이 기뻐했어요. 자바리 족장은 아프리카 태양광 마을 연대의 대표가 되어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다른 오지 마을에 전파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이미 10개 마을에서 자바리 족장의 조언을 구하러 왔죠. 우리가 경험한 기적을 다른 마을에도 전해야 합니다. 자바리 족장이 말했어요. 콰메는 한국에서 3개월간 기술 연수를 받고 돌아와서 마벤베의 태양광 시스템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됐어요. 이제 그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젊은이가 됐죠.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우리 마을을 더욱 발전시키겠어요. 콰메가 당차게 말했어요. 콰메는 태양광 시스템을 관리하면서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일도 했어요. 주변 마을에서 태양광에 대해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거든요. 콰메가 우리 마을의 자랑이에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다른 사람들까지 도와주고 있어요. 자바리 족장이 자랑스러워했어요. 은코시 족장의 마을에도 약속대로 태양광 시설이 설치됐어요. 손자를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다른 아이들만은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죠. 이제 우리 마을 아이들은 안전합니다. 자바리 덕분이에요. 은코시 족장이 감사해했어요. 마벤베 마을의 성공 사례는 아프리카 전역에 알려졌어요.
다른 나라의 NGO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견학을 오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싶어요. 케냐 정부 관계자가 감탄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도 마벤베 마을을 모범 사례로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대아프리카 외교에서 큰 성과로 인정받았죠. 유재성 팀장이 1년 만에 마벤베 마을을 다시 방문했을 때 자바리 족장과의 재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유 팀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자바리 족장이 달려와서 유재성 팀장을 껴안았어요. 족장님, 마을이 정말 많이 변했네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자바리 족장이 유재성 팀장의 손을 잡고 마을 곳곳을 안내했어요. 새로 정비된 진료소, 그리고 무엇보다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마을의 모습을 보여줬죠. 유 팀장님, 저희 마을을 보세요. 이제 완전히 다른 곳이 됐어요. 마을 회관에서 열린 감사 모임에서 자바리 족장이 유재성 팀장에게 특별한 선물을 건넸어요. 마을에서 직접 만든 나무 조각상이었죠. 이 조각상은 한국과 마벤베의 우정을 상징합니다. 영원히 간직해주세요. 유재성 팀장이 조각상을 받으며 감동했어요. 족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자바리 족장이 유재성 팀장의 손을 꽉 잡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어둠은 절망을 낳지만 빛은 희망을 키웁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그 희망을 선물한 영원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과 함께 아프리카 전역에 이 기적의 빛을 전파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벤베 마을에 찾아온 빛은 단순한 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기적이었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내일을 선물한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는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묵묵히 흘린 땀방울과 진심 어린 마음,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정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먼 아프리카 땅에서 울려 퍼진 감사의 목소리 속에서 우리가 지켜온 가치의 진정한 의미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은 큰 빛이 아니라 작은 촛불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촛불이 모여 세상을 환하게 밝힐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의 빛이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세 스푼이었습니다.